트럼프 벽이 정부 내에서만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식물에게도 큰 피해를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저널에 게재된 스탠포드 대학의 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 장벽 건설은 야생동물과 주변 자연 환경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은 생태지역 6개를 지납니다. 이 지역은 다양한 동식물의 고향이며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이 중 62개의 종들이 심각한 멸종위기 상태, 멸종 상태 혹은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장벽은 주로 지형 연결성의 질을 저하시켜 자원, 짝짓기 대상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며 이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보고는 트럼프 벽이 반도로 기양, 소노란 가지 뿔 영양, 그리고 멕시코 회생액대를 포함한 346개의 종들을 서식지의 절반과 갈라놓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야생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서라도 트럼프 벽은 또한 리오그란데, 콜로라도, 그리고 티아나 강과 같은 주요 3대 강의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또한 이 강과 연결된 100개에서 500개가 되는 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7월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가 발표한 한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 장벽은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의 가시관목 생태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화인 자파타, 그리고 위스커부시 선인장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논문의 연구원들은 야생동물이 건널 수 있는 통로 혹은 전자센서와 같은 것으로 야생동물의 이동을 허용토록 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전 세계가 역사상 가장 특이한 미국 대선을 보았을 터인데요. 대선 우승 후보가 애정하는 최애 단어도 함께 부상했죠. 바로 가짜뉴스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이언스 어드밴시스라는 저널에 게재된 한 새 연구는 언급했던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한 역할을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8,763명의 미국인들의 한 달간의 페이스북 활동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는 꽤 흥미로웠습니다. 우선 좋은 소식입니다. 이번 연구는 대선 도중 일반적인 믿음이 아닌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것이 사실은 흔치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번 연구는 참가자들의 90% 이상이 가짜뉴스에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짜뉴스를 공유한 나머지는 베이비붐 세대에 속했다고 하는데요. 50대에서 70대 사이의 사람들입니다. 가짜뉴스를 공유한 자들 중 18.1%는 공화당, 그리고 3.5%는 민주당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가짜뉴스를 대부분 광고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허위 콘텐츠라고 정의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저널리스트들과 학자들에 의해 모아진 현존하는 정보를 이용한 가짜뉴스 소스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리스트에는 donaldtrumpnews.co, conservativestate.com, libertyridersnews.com, yesimright.com, americanmilitarynews.com, tmzhiphop.com, 그리고 redstatewatcher.com 등등이 있었는데요. 그림 그려지시죠? 우리 대부분은 공유되는 가짜뉴스보다는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긴 하지만 정보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은 아이디어임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피터 보고시안 교수는 포틀랜드 주립대학이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 거짓 논문을 쓴 것으로 그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윌레메트 위크에 따르면 보고시안 교수와 그의 다른 두 동료들이 동료 심사를 받는 큰 학술지에 논문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밝혀내려는 시도에서 페미니스트 이론과 인종 관련 저널에 풍자 논문 약 20여 개 이상을 제출했습니다. 보고시안 교수의 논문은 공원에서 짝짓기를 하는 개들이 포틀랜드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성가시게 하는지와 같은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러한 분야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저널들이 논문 게재에 있어 그 기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줌으로써 성별, 인종 및 페미니스트 이론에 관련된 연구를 놀리려고 작정했습니다. 가짜 논문들 중 7개가 실질적인 저널에 의해 수용되었고 그중 4개가 온라인에 게재되었습니다. 현재 그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이 이에 언짢아하고 있으며 이 논문들이 대학 측에 가져온 논쟁과 관심 때문에 그를 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고시안 교수가 해고당하는 게 맞나요? 홍콩이 중국 국가에 대한 무례를 범하는 자라면 그 누구라도 최대 3년 동안 감옥 신세를 지게 만들겠다는 상정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월 23일 홍콩 시의회에서 처음 발표되었는데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공산당이 의회를 통제하고 있어 법이 제정될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정된 일이었죠. 홍콩은 적절한 방법으로 애국가를 부를 수 있게 법을 수정해 마련해 놓은 이후 이 법에 대해 줄곧 생각해 왔었던 듯합니다. 이미 이 법으로 사람들이 파티, 결혼식 및 장례식에서 이 위대한 애국가를 연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이벤트에서 국가를 듣고 싶어 하나요? 곧 법이 되어버릴 이 규정은 심한 무례를 범하면 형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올렸습니다. 이 법안은 무례한 방식이나 삐뚤어진 방식으로 모욕할 목적으로 국가를 연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람들도 국가를 잘못 연주했다가는 벌금으로 6,380달러, 한화 약 638만 원을 내야 할 수도 있게 생긴 것이죠. 홍콩 정제 및 내지 사무국의 비서 패트릭 닙시는 이 법이 국가의 존엄을 보존하고 존경심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중국과 관계된 것들에는 콩알만큼도 무례한 생각을 못하게 금지하지 그래요. 구글의 주주 제임스 마틴 씨는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 주식회사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간통 혐의가 있는 회사 간부들에게 거대한 지불금을 나누어 주었다며 구글을 고소한 것이죠. 제임스 마틴 씨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부당이득 및 재량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글사를 고소한 상태인데요. 더 가디언지에 따르면 이번 고소는 구글 측에게 최소한 독립 관리자 3명을 이사회에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구글 중역들에게 떠나는 대신 주어지는 지불금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유 경영 구조 및 경영자 주주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소장에는 직원들이 부당함에 대한 우려 없이 성희롱에 관해 보고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회사 내 기밀 유지 협약서에 대한 제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창시자 앤디 루빈 씨가 성희롱 혐의를 받고 조용히 사임하는 대가로 대신 9천만 달러, 한화 약 90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루빈 씨만이 성희롱 조사를 받고 있는 유일한 구글 간부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전 구글 서치의 대표인 아미트 싱할 씨는 믿을 만한 수준의 성희롱 혐의들 때문에 구글을 떠나야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데 실패한 이후 우버 부사장으로부터의 직함을 내려두고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현재 알파벳사의 최고 법률 책임자이자 구글 간부인 데이비드 드럼몬드 씨는 수면에 떠오른 한 직원과 관계를 가졌다는 보도 이후 주식 인수권 1억 9천만 달러, 한화 약 1,9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여직원은 회사를 떠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실리콘밸리 회사들과 관련해 떠오른 첫 성희롱 혐의는 아니죠. BBG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우버사는 지난 2017년 떠오른 성희롱 주장들에 이어 직원들 56명에게 34,000달러, 한화 약 3,4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지난 2017년 스타트업 기업 500군데의 파운딩 파트너인 데이브 맥클러시가 성희롱과 간통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후 그는 사임했습니다. 중국의 한 남자가 3명의 다른 여성들과 결혼해 자녀를 가진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역 대중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36살인 장이라는 성을 가진 남성이 3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다른 여성 3명과 결혼했다고 하는데요. 이들 모두 서로 1km 반경 내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남성은 여러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고, 참도 믿을 만한 주장이네요. 그는 중국의 혼인제도에 난 구멍을 악용했는데요. 그래서 그가 중국의 다른 지방 출신의 여성들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장 씨는 부동산 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를 통해 번 돈으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출장을 간다며 주중에 여러 번 집을 비우고서는 각각 아내들과 자녀들을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장 씨의 두 번째 아내는 그와 다른 여성 간의 메시지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이 첫 번째 아내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녀는 그를 스토킹해 첫 번째 아내와 세 번째 아내에 대해 알아냈고 이들은 한때 장 씨의 자식을 임신하기까지 했습니다. 장 씨와 첫 번째 아내와의 결혼만이 합법적이었는데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그녀는 그와 이혼한 것으로 드러났죠. 그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아내는 그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그를 일부 다처제로 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현재 최대 2년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아내들 중 그 누구라도 교도소에서 나온 뒤 그를 용서하고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면 장 씨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아내는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 씨가 사실 좋은 남편이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두 번째 아내는 그가 따뜻하고 사려 깊었었다고까지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국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장 씨는 그의 마음이 이런 상황을 다루느라 지쳤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그가 아내 셋과 결혼해서 이런 결과를 불러오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지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한 남성이 지난 12월 UFC 파이터인 폴리아나 비아나 씨의 휴대폰을 낚아채려다 MMA 경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아나 씨는 MMA 정키 측에 그녀는 오후 8시쯤 리우데 자네이루에 있는 그녀의 아파트 앞에서 우버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도중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오더니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비아나 씨의 바로 옆에 앉아서 그녀에게 시간이 있냐고 물어봤죠. 그때 그녀는 휴대폰을 치웠는데요. 그는 그녀에게 총이 있으니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말했죠. 이 도둑은 그의 손을 총으로 보이는 것에다 손을 올려놨지만 비아나 씨는 이게 총이기에는 그것이 너무 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강도도 무르기 짝이 없었죠. 비아나 씨는 그는 정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이게 만약 총이라면 그에게는 꺼내서 방아쇠를 당길 시간이 없다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어났죠. 펀치 2방에 발차기 1방을 날렸습니다. 그가 쓰러졌고 이후 저는 그의 목을 졸랐죠. 그런 뒤 있던 자리에 그를 앉혔고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만 기다리면 되겠다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치스럽게도 비아나 씨에게 얻어맞고 난 뒤 경찰이 나타나 이 남자의 총을 발견했는데요. 알고 보니 박스 종이로 만든 거 있죠? 우선 이 남자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이후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비아나 씨는 경찰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죠. 인간 샌드백이 되어버린 이 남자는 철창 속에 들어갔다 지금은 석방되었다고 합니다.